네,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관심 있게 가지시는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원전 관련된 대장격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나온 두산 에너빌리티의 몇 가지 이슈들 간략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주가의 방향성과 현재 이제 밸류 구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요 내용인데, 이게 이제 그 어제 나온 내용이죠. 두산에너빌리티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주식수 변동. 이거는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데,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항상 이제 지분 현황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걸 보면요, 홍성명은 특정 증권 등 소유 주식수가 변동됐다고 공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전 보고서에서는 3월 10일에 이제 만 211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보고서 5월 27일 날에는 1211주를 이제 보고를 했으니까 9000주를 매도한 거예요. 보통 이제 임원과 주요 주주가 주식을 매도했다라는 것은 주가의 고점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경우에는 규모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도 1211주밖에 안 됐고 이번에 매도한 것도 이제 9000주니까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보유했던 지분치고는 굉장히 작은 수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율을 보시면은 0.00%로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영향이 없었는데 요런 경우 말고 임원과 주요 주주 중에서 이제 지분을 좀 많이 가진 케이스가 있잖아요. 거기서 어느 정도의 의미 있는 비율의 지분이 매도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고점 매도의 신호가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임원과 주요 주주는 이 경우에는 이제 주식수가 적었지만 보통 주식수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일단 수급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고요. 무엇보다도 그 기업 자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식을 매도했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 주식이 적어서 별 영향이 없었지만 앞으로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소유 주식수 변동에서 매도량이 크게 잡힌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도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역시 어제 나왔던 기사인데요. 두산에너빌리티 사우디에서 3,400억 원 규모의 가스 복합 발전 주기기 수주.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이런 대규모의 수주를 받는 것은 결국은 대기업이에요. 그죠? 중소기업이라든지 신생기업이 이런 대규모의 수주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동안에 이루어졌었던 신뢰로 인해서 업황이 살아날 때 수주를 받는 쪽은 그동안 신뢰를 쌓아온 대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산에너빌리티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추진 중인 가스 복합발전소 두 곳의 주기기 공급 계약을 연이어 체결했다. 두 프로젝트를 합한 계약 금액이 3,400억이니까 꽤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수도인 리야드 북동쪽 400km에 위치하며 2,900메가와트급 설비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건설이 됩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서 두 발전소 스팀 터빈, 발전기를 각각 2기씩 공급할 예정입니다. 중동 지역의 수주가 주춤했다가 최근에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고 중동은 이제 국내 중장비 업체가 주요 먹거리로 삼는 종목이에요. 특히 이제 원전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어서 발전소에 대한 수주도 같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우디에서 일단 대규모 수주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중동 지역으로의 대규모 가스 발전소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를 꾸준히 올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수주 관련된 이슈가 꾸준히 나오는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부분 볼게요. NH 아문디 운용이 하나로 원자력 ETF 순자산 1000억 돌파. 자, ETF는 그 ETF에 담겨진 상품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 상장지수 펀드잖아요, 이름이. 자, 그러면은 이 ETF는 뭘 담겠어요? 당연히 원전 관련주를 담을 겁니다. 원전 관련주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전 KPS, BHI 이게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어쨌든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예요. 자, 그러면 원자력 ETF로 자산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어떤 종목의 수급이 개선되는 의미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당연히 원전 관련주의 수급이 개선되는 겁니다. 그죠? 상장 ETF로 돈이 들어오면 이 돈이 원전주를 사는 데 쓰이겠죠.
그래서 이 ETF 순자산이 1000억을 넘었어요. 연초 이후 610억 원 증가했다. 개인 투자 176억 원 순매수했다. 당연히 원전주가 분위기가 좋으니까 매수를 한 겁니다. 그죠? 이 ETF가 뭘 담고 있냐? 두산에너비티, 한국전력, LS일렉트릭, 현대건설, HD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보시면 다 최근에 원전주로 묶여서 주가가 좋았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럼 원전 관련된 ETF가 새로 만들어지고 돈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원전 관련주의 수급도 개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원전 ETF에 돈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원전주의 수급 개선으로 연결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원전 관련된 ETF의 순자산이 뭐 얼마다 늘어난다.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원전 관련된 ETF가 신규로 만들어진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소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죠? 어쨌든 거기로 적든 많든 자금이 몰릴 거고 그 자금은 원전주를 살 테니까요. 네, 그래서 원전 관련된 ETF 자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 수급에 도움이 되는 이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겁니다. 체코 한수원의 원전 최종 계약 10월 현지 총선 이후 결정될 가능성. 살짝 아쉽지만 크게 악재로 볼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면 체코 정부에서 한수원과의 신규 원전 사업 계약을 하고자 하는 욕구는 계속해서 큽니다. 그래서 10월 총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라고 하지만 기존 일정은 유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고 이제 원전을 가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두코바니 원전 2기에 대한 한수원과 우선 계약 그리고 테멜팅 원전단지 2기 추가 건설 계약 방안을 추진 중이었는데 이번에 10월 뒤로 미뤄지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한수원과 이제 체코의 계약 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단기적인 이제 법적 리스크나 이런 제동을 완전히 해소하고 가겠다. 이런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딱히 두산에너빌리티에 뭐 악재로 작용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 앞으로 체코 한수원 관련 이슈는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아예 그냥 10월 총선 이후로 확정돼서 미뤄지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체코 정부는 한수원과의 원전 계약 의지가 여전히 굉장히 강합니다. 이제 그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밸류를 볼게요. 매출과 영업이 꾸준히 성장하는 중이고요. EPS도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원전주는 기존의 조선주보다는 밸류 부담이 적었었어요. 그래서 방산주와 원전주가 조선주보다 밸류 부담이 적었기 때문에 좀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원전주가 단기 급등을 하면서 밸류 부담이 좀 높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호재가 굉장히 많지만 펀더멘털적으로 싼 위치는 아니다. 네, 요거는 분명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적 대비 뭐 어떻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고 앞으로 나타나는 이제 원전 관련주의 추가적인 흐름이라든지 추세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대응을 해야 되는 위치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4월 초에 저점을 찍은 가격에서 2배 이상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조정이 살짝 있는 듯 했다가 다시 한번 5일선을 타고 추가 슈팅이에요. 이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5일 이평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일 이평선 종가 기준으로 5월 9일 한 이후로는 안 깼죠. 그래서 5일 이평선을 종가 기준으로 안 깨면 보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41,000원 정도 되겠네요. 5일 이평선을 종가 기준으로 깨면 일단 비중 축소나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보유하고 계신 분은 5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신규 진입을 한다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이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려면 오히려 이 최고가인 43,350원을 돌파해야 될 것 같아요. 돌파하면 그때 달리는 말에 올라타고 그렇지 않다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는 조금 리스크는 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전주는 아직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만 두산에너빌리티는 대장격 종목으로 먼저 올랐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원전 관련주를 제가 말씀드릴 때 굳이 사고 싶다면 기술적인 부담이 적은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전기술 혹은 한전 KPS 같은 종목들이 원전 관련 모멘텀이 살아있으면서도 기술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특히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SMR 설계 관련된 모멘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부담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신규로 보시면 또 원전주에 참여하는 게 되니까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종목을 좀 확장해서 좀 보시면 또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